창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세은입니다. 어느덧 종강을 바라보는 5월의 다섯째 주입니다. 남은 학기도 힘내길 바라며 5월 다섯째 주 CUB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많은 학우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의 대처, 자세한 얘기를 황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 3일 교내에서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에서는 교내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며 4월 24일부터 5월 2일에 걸쳐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내 밀접 접촉자는 총 29명으로 학생 26명, 교원 3명, 그리고 능동검사 대상자는 51명으로 코로나19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해당 학생은 4일간 대면 수업에 참석하였으며 동시에 기숙사 학생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 하루가 지나서야 추가 사항 알림을 와글에 공지하여 학생들은 큰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도 기존의 수업 운영 방안을 유지하여 학생들 사이에는 코로나 감염병 확산에 깊은 우려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갑자기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와서 너무 놀랐는데 학교 측에서는 별다른 공지가 없어가지고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이에 총학생회에서는 SNS를 통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황 브리핑 및 확실한 정보 전달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를 찾아가 비대면 전환을 위해 비상대책본부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기숙사를 대표하는 관생자치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 점호가 이루어졌지만 기숙사 학생들에게 확진자 관련 정보와 대처 방안을 알리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숙사에 사는 밀접 접촉자는 모두 본가로 가서 코로나 검사와 자가격리를 시켰고 그 층 다른 학생들은 하루 동안인가 자가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외출이 안 되므로 지인들을 통해 음식이나 생필품 등을 문 앞에까지 가져다 놓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교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 측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를 바라며 이상 CUB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학우가 학교 근처의 원룸촌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치안 문제, 고성방가 등의 불편함, 자세한 얘기를 심은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가 주변에는 학생들을 위한 자취방이 줄을 이어 들어서 있어 이른바 원룸촌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창원대학교 역시 정문과 후문 쪽을 비롯하여 대학교 주변에서 많은 학생이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취생들이 가지는 불편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가 주변에 자취 공간이 형성된 만큼 늦은 새벽 술을 마시고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잠을 못 이루는 등 고통을 받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치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거 침입부터 강도, 스토킹까지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거 침입 발생 건수가 약 1만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귀갓길을 뒤따라오거나 도어락을 무작위로 누르는 등의 심각한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교 정문 앞 원룸촌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고장은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좀 늦은 시간에 집에 귀가하게 되면은 주변이 어두워서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정문 쪽은 그래도 나름 번화가라서 괜찮은데 조금만 들어가면은 어두운 길이 많아서 돌아간 적이 많아요. 가로등도 가끔 깜빡거려서 좀 무서웠던 부분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해 CCTV와 여성 안심 귀갓길 등과 같은 장치를 설치하고 가로등을 수리해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이란 밤에 어두운 길가를 밝혀줌으로써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우리 학교 앞의 경우 자취방마다 개별적으로 CCTV가 다수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 안심 귀갓길의 경우 안심걸과 함께 기숙사 호수 뒷길과 원룸촌 중앙놀이터 앞쪽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고장을 발견할 경우 창원시청에 보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룸촌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CUB 뉴스였습니다. 아르바이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오늘의 상식 OS 주제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상식들이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상식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3가지 드릴 건데요. OX로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1번, 아르바이트에도 휴게 시간이 있다? 2번,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 3번,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3가지 질문에 대한 선택이 끝나셨나요? 저와 함께 1번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1번 질문의 답은 5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아르바이트도 휴게 시간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법에 따라 휴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휴게 제도에 따라 근로 4시간당 30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며 근로 8시간당 1시간의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답니다. 더하여 휴식 시간은 근로 시간 도중이어야 하고 무급이라는 사실 아셔야겠죠? 그럼 이번 영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2번 질문의 답은 세모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곳이 많은데요. 수습기간 적용은 계약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1년 이하의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을 모두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1년 이상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된답니다. 하지만 특별한 숙련이 필요 없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의 단순 노무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영상 보겠습니다. 3번 질문의 답은 X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의 조건만 만족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에 해당자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근로기간 내 결근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부터 상식톡톡에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학생이라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르바이트. 우리 모두 아르바이트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이해하고 똑똑한 아르바이트생이 되어보도록 해요. 금주의 주요 단신입니다. 학교 냉방기기는 특별실, 전산실의 경우에는 5월 17일부터, 행정실, 일반 실험실 및 강의실의 경우에는 5월 24일부터 운영이 시작됩니다. 또한 실내 온도가 26도에서 28도 이상일 때 냉방기기가 정상 가동될 예정입니다. 창원대학교 사린관 건물에서 엘리베이터 공사가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사 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있는 옆쪽 중앙계단 사용이 통제되어 있으므로 사린관 뒤쪽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바닥 곳곳에 공사 자재들이 놓여 있어 사린관 이용 시 주의 바랍니다. 창원대학교는 교육부의 교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창원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021년 교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연속 선정됨에 따라 국비 지원을 통한 교교대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대입 전형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교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대학에 올해 총 559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대학교는 미래융합대학 항노화 헬스케어 학과에 재학 중인 조영일 네이처 항노화 헬스케어 센터 병원장이 대학에 마스크 10만 장을 기증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창원대학교 항노화 헬스케어 학과 전외술 학과장은 대학 본부에서 이호영 총장에게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창원대학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1학년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설치 운영 중인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 컨설팅 및 환경개선 구축 비용 등을 지원해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관당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해 연구실 안전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창원대학교는 장용식 전 한국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이 글로벌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도전과 창조 명사초청 특강을 가졌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도전과 창의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친 전 본부장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경력을 두루 쌓으면서 느낀 점들을 진솔하게 풀어놓았습니다. 특히 공기업 등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대해 소개하면서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한 공기업으로의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산학융합기술교육센터에서 경창남도 2021학년도 디지털 역량 교육 강사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각 교육장별로 배치된 강사와 서포터즈들은 교육을 진행하게 되며 올해는 경남도 민 3만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창원대학교와 한국전력공사 경남본부가 지역인재 육성과 취업에 힘을 모읍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고 학생 취업에 대한 지원, 현장 실습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5째 주 C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 창원대학교 방송국은 보다 새롭고 알찬 방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